지금 사실 그 인수위가 없었잖아요. 네네. 인수위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빠른 진행이 가능한 걸 보면은 이제 대선 때 좀 미리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. 대선 때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빠르게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음,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김문석 총리 후보자를 보더라도 그렇고 음. 그리고 송미령 장관을 위임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어떻게 이전 정부에서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 정책과 전혀 다른 그렇죠.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했던 장관을 유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똑같아요. 아까 특활비 정권이 바뀌었으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뭐 장관도 아니 뭐 정권이 바뀌었으면 가치관도 바뀌고 농업 정책에 대한 소신도 그냥 바뀌면 되는 거지. 그냥 바꿔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장관들의 면면을 본다면 저는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준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마 늘 그래 왔지만 5년 지나고 나서 보면 뭐 기둥에 금 가고 뭐 지붕 구멍 나서 비 줄줄 새고 있는데 몇 달마다 건물 밖에 페인트만 새로 칠해가지고 마치 늘 뭔가 좀 새 집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단기적인 처방만 하다가 이 정부가 결국은 5년간 이 국가 시스템 이걸 망가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벌써 그런 우려의 지점들을 보게 됩니다. 그 장관급 인사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.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에 제자 논문을 그대로 요약해서 학술지에 발표했다. 이거를 제1 저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.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? 교수로서. 학자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학자의 자질이 없는 거죠. 네. 그렇다면 그런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힌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 정책을 잘 펴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정부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충남대에서도 총장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금 그렇죠. 성명들도 내고 있는 것으로 예, 알고 맞아요. 있습니다. 충남대 네. 뭐 네네. 민주동문회에서 네. 그 이진숙 후보자가 총장 재임 시절에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아주 불통형 네. 리더십을 보였다라는 그 성명서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렇게 해야 민주당에서는 중용이 되죠. 네. 참 네.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이분에 한해서는 그래도 좀 재검토를 한 분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. 지금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음, 사실 공직자로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내 권력과 네.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일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? 네. 질병관리청장 할 때. 다시 말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안 되는데 이미 한번 생선을 다 훔쳐먹은 고양이한테 지금 다시 또 더 많은 더 큰 생선을 맡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?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있었고 그런 있었습니다. 일이.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리고 뭐 통일부 장관 네, 후보자도 정동영 지금 후보자도 뭐 이해상충 태양광 예, 사업에 예. 대해서 뭐 이런 많이 것들 저런 밝혀요.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. 왜냐하면 공직자의 도덕 기준 이것을 대통령과 지금 국무총리 수준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혹이나 문제점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장관 좀 사퇴하라고 하겠습니까? 아니면은 뭐 지명을 철회하겠습니까? 기준이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인데 저는 이제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상의 더 큰 심각한 의혹과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민주당 스스로도 뭐 장관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 본인도 사퇴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좀 사퇴하거나 뭔가 이게 바뀔 일은 없을 것 같다. 뭐 그래서 청문회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청문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정부에 있어서는 청문회를 통과하는 문턱 기준을 그냥 바닥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별로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누구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는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다른
정부 같았으면 도저히 안 되는 정도의 기준이고 그렇죠. 이건 정말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고 하겠지만 이 정부에 있어서의 도덕 기준으로 본다면 뭐 그것은 글쎄요. 국민들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 정부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이진숙 후보자 대표 공약을 봤을 때 이것도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이더라고요. 서울대 10개 만들기. 1년에 3조, 뭐 5년에 15조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있는 겁니까? 근데 저는 서울대를 10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.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가 갖는 상징성은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캠퍼스가 넓고 뭐 건물이 더 그런 많고 건 아니죠. 연구 시설이 다른 학교보다 뭐 더 많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왜 서울대하고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다 서울대를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은 결국 교육열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그 채용 과정에 있어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대를 보내려고 하는 건데 네. 갑자기 전국에 10개의 서울대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. 캠퍼스를 서울대만큼 넓혀주겠다는 건지 건물 개수 연구동을 더 많이 지어주겠다는 건지 그 정도만 맞춰주면 서울대가 되는 것이 아닌데 저는 뭐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도대체 어떤 의미 지역 인재들이 잘 육성되고 하려면 지역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거기에 기업들도 정착을 하고 그 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선발해서 할 수 있는 산학협력 이런 맞습니다. 시스템들이 같이 연동이 되어야지만 그 지역에서 그 대학에서 인재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결국 지역 거점 대학과 기업 간에 어쨌든 그 산학협력과 상생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고 그렇게 기업이 가려면 지역 균형 발전, 문화, 교통 다른 어떤 인프라들이 서울만큼 갖춰지지 않으면 네.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. 그냥 말만 서울대 10개 만든다고 하는데 뭐 지켜보겠습니다. 네, 그러네요. 그 기준이나 의미가 그 부정확한 상태에서 그만큼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.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